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지역의 주요 이슈를 모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주간 핫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단양첨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성난 단양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양첨댐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양군은 물론 군의회와 77개 단체가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가 문제고 무엇보다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역민의 중요한 관광자원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우리 군의 존립과 직결되며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이다. 40여 년 전 충주댐 건설로 고향이 수몰되고 많은 사람이 떠났던 단양 군민에게 댐 건설은 아직도 트라우마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반대 서명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30일 대규모 걸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댐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비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기후대응댐 건설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사실 저희 단양 군민들은 단양댐이라고는 인정을 못합니다. 수도권 지역에 또 일부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과 충남에서 주민 설명회가 시작됐지만 단양군은 시기상조라는 입장. 거센 민심을 자극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설명회 개최를 최대한 미뤄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습니다. 단양첨댐 반대 투쟁위원회 이종범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했는데요. 충북 지역에서는 단양이 포함됐죠. 보도를 접하시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한마디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단양 군민은 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충주댐 건설로 이주 당시 고난의 시간을 떠올리며 치유는 못해줄 망정 다시 고통을 환기시키는 단양댐 건설 발표로 주민들은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수전공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단양댐 건설 시 약 300억 원의 정비사업비가 지역에 지원돼서 건설 이후에 주민생활 여건 개선, 소득 증대 사업 추진으로 댐 건설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댐 건설이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위원장님이나 군민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옛날에 이솝 우화에 보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랐다는 어리석은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댐 건설 후 주민 생활 개선이나 소득 증대, 지역 발전을 한 곳이 있습니까? 300억이 아니라 3천억이라도 어떻게 보존 가치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된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40여 년 전 충주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민들은 그 수몰과 규제된 경험 아직도 기억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분들은 이번 댐 건설 계획을 보면서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80년대 그 이주 당시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은 사실 수몰민들은 반대나 보상금 요구는 꿈도 못 꿨습니다. 이주 후에도 매년 건기에는 강이 바닥이 나고요. 우기에는 침수되는 반복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단양의 지역 경기는 완전히 파탄 났었고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은 주민들은 정신적, 물질적인 고통을 나날이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90년도에는 단양이 100년 주기 그 홍수위 예측으로 설계된 신단양이 매포우가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
신단양이 침수하게 된 원인이 수도권의 그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문을 열지 않고 댐 수위를 높여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데, 지금도 용수댐을 설치한다는 것이 또 수도권 때문이거든요. 이게 반복적인 상황이 똑같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 80년대 충주댐이나 국가 경제 기여는 상황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런 그 희생한 지역을 위해서 뭔가 보듬어 주지 못할 망정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역 주민들한테 가혹한 처사입니다. 특히 그 단양은 매년 반복되는 그 악순환 속에서도 주민들은 단양의 살 길은 원래 정부가 약속한 호반의 도시로 관광산업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정부에다 수중보 건설을 누차 요구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6년간을 계속 대정부 투쟁을 하고 해가지고 겨우 21년도에 수중보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수중보 건설이 완료되고 단양 8경가, 패러글라이딩, 수상 레저 등으로 40년 만에 다시 이제 희망의 싹을 틔우는 이런 시기였는데, 다시 단양댐 건설을 발표하니까 이건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새싹을 완전히 짓밟은 짓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철회를 돼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단양천댐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 이제 투쟁위원회를 결성을 하셨는데요. 뭐 지금 일부 말씀이 나왔지만 반대하는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예. 첫째가 그 법적 절차적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장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에서는 물관리 기본 계획이 가장 상위에 있는 관리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물관리 기본 계획에 2030년도에 물 부족량이 660만 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요번에 14개 그 곳을 발표하면서 2.5억 톤을 확보를 하겠다 했거든요. 예. 그러면 물관리 기본 계획에도 부족량이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한 42배나 되는 물이 부족한지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고요.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상위법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두 번째 장소는 단양천은 단양의 경선지이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고입니다. 국가지질공원으로도 지정이 돼 있고요. 예. 유네스코 지질공원에 세 군데나 포함되어 있는 지질학적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문화 생태적인 지역입니다. 당연히 보존 계승돼야 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단양천을 따라 그 형성된 그 단양군 서남 계곡, 여기 단양 8경 중 3경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명소가 수몰될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댐이 건설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됩니까? 서남 계곡은 단양 8경 중 상경이 소재하고 소서남 휴양림, 오토 캠핑장 등 계곡 전체가 자연 힐링 공간이고, 특히 충북 4대 계곡으로 선정되면서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단양의 핵심 관광시설입니다. 댐 건설 시 단양 관광산업의 붕괴, 지역경제의 파탄, 급격한 인구 소멸로 단양군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 대응 때 후보지 발표에 앞서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예, 예. 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이런 사전 조치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환경부는 그 물관리 일원화 시 댐 사업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을 이해 관계자의 협의를 기반으로 하는 댐 사업의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원화되고 난 뒤 권한이 비대해지니까 근데 지역이나
적은 것은 잘 보이지 않는 모양이죠. 이게 지금 현재 그자도 지방화 시대를 부르짖고 있고 지역 소멸 기금을 대응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한다면은 지방의 소멸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실질적이고 힘 관계되는 참여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전 공사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뭐 상황 변화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수자원이 아니고 환경부겠죠. 환경부? 예. 수자원은 산하기관이니까 그건 예. 아니고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은 원래 사전에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일도 없었고요. 의견 수렴을 고사하고 예. 지금 있는 댐 사전 검토 협의회를 폐지하는 위원회 정비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주도로 밀어붙이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며 사회적 분란을 일으키는 환경부의 어처구니 없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 정부가 발표한 기후 대응댐 건설 계획과 관련해서 투쟁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22일 저희는 단투위가 출범했고 예. 30일 날 댐 반대 범국민 걸기 대회를 통해서 단양 군민의 뜻을 함께 보았고요. 진행 중인 반대 서명 운동을 마치고 10월 중 환경부, 국회, 정당 등 저희 부당함을 충분히 전달하고 충북 11개 시군 연대와 댐 반대 지역 연대, 환경단체 연대 등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단양댐 건설이 처리될 때까지 저희는 투쟁할 겁니다. 예. 끝으로 단양천댐과 관련해서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도민 여러분, 충북은 대청댐과 충주댐으로 지난 40년간 2중, 3중의 규제로 지역 경기 침체 및 댐 주변 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힘겹게 싸워왔습니다. 다시 단양댐이 건설되면 단양의 존립 위기를 맞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단양댐 건설 철회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범 단양청댐 반대 투쟁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단양청댐 건설과 관련해 수자원공사 환경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충북 시사토론창 앞으로 연락을 주시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축구장 285배 면적인 청남대를 꼼꼼하게 구경하려면 서너 시간이 필요합니다. 허기를 느낄 때 음식을 살 수 있는 건 컵라면과 빵 정도를 파는 매점 한 곳과 자판기가 전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음식점이나 카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있던 매점도 최근 계약 문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는 산이잖아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죠. 넓고. 근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배고프네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잠깐 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충청북도는 대청호를 오염시키지 않겠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15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로 직영만 허용되지만 음식점 또는 카페를 모든 건물에 하나씩 만들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 설치도 허용됐습니다. 계단을 600개 이상 올라야 하는 제1 전망대까지 350m 길이의 선로를 만들어 단선 모노레일을 도입할 예정으로 예산 45억 원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해 내년 6월부터 운행하려는 계획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올해 더 써야 한다며 충북도의회에 추가로 제출한 예산은 1,167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김영환 표로 불리는 건 규칙 개정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된
청남대 예산이 꼽힙니다. 교통 약자용이지만 일반인도 탈 수 있는 모노레일 설치비 45억 원에 이를 위한 장비 창고 이전 비용 8억 원은 별도, 음식점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비 8,500만 원 역시 포함됐습니다. 모노레일은 환경단체가, 음식점은 주변 상인들이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지난달이죠. 환경부가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 원래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뭐 특별히 뭘 설치할 수 없는데 그래도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기반 시설로는 뭐 도로나 철도 이런 게 좀 가능했습니다. 예. 이번에 좀 개정이 돼갔고요. 전기 설비가 좀 포함되게 됐고요. 전기 설비가 포함됐다는 얘기는 뭐 송전선로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노레일 이런 걸 좀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정비 구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뭐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이제 하수 처리 시설이 있는 곳이 환경 정비 구역인데 이런 환경 정비 구역에서는 기존의 이제 기준치보다 더 깨끗하게 물을 방류할 경우에는 음식점이 100제곱미터까지 허용되던 게 150제곱미터까지 좀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점의 용도 변경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도 기존에는 사시는 분들의 건물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제 교육원이나 미술관 등 이제 공공 건축물도 음식점으로 이제 바꿀 수 있게 좀 됐습니다. 네, 좀 많이 변동된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안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선 대청호에 또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아마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제 말씀처럼 주민들이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개정으로 인해서 대청호 인근에 뭐 카페, 식당도 좀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충북도가 오랫동안 원했던 청남대에 이제 모노레일, 뭐 음식점 이런 것도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음식점의 허용 면적이 좀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전에도 음식점이 됐다는 얘기인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도 음식점은 좀 가능은 했었고 다만 이제 환경정비구역으로 돼 있어야지 가능했던 건데 환경정비구역으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처리 시설을 사실은 지자체가 깔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점을 못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실제 많은 변화가 주민들 입장에서 있다기보다는 충청북도가 하려고 했던 이 청남대의 모노레일과 음식점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모노레일과 음식점. 규제 완화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오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뭐 어떻습니까? 사실은 좀 우려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어쨌건 대청호는 충청권의 식수원인데 그 식수원을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어디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뭐 환경부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충청북도나 대전광역시나 이런 지자체도 중요한 좀 임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지자체가 앞장서 갖고 지금은 개발을 요구하고 법 개정을 요구해서 법이 좀 개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정말 대청호, 충청권의 식수원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우려가 되고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청남대에 뭐 모노레일 설치되고 식당 몇 개 들어간다고 해서 대청호 수질이 정말 그렇게 안 좋아지냐 뭐 이런 걸 묻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뭐 그런 농도가 갑자기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려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충청권의 식수원이니까 대청호를 보호해야 되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고 민간에서 수많은 개발 요구들을 이게 식수니까 보호해야 돼, 안 돼, 좀 자제합시다,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예. 근데 그랬던 지자체가 이제는 대놓고 나서서 이 청남대 그리고 대청호를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간에서의 수많은 개발 요구들을 잠재울 수 있을까, 억제할 수 있을까? 좀 그런 게 사실 가장 우려가 되고요. 그렇게 수많은 민간에서의 개발들이 다 시행된다고 하면 대청호 수질을 보존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청북도는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와 또 그다음에 음식점 운영 계획을 발표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지난 11일 도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이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네. 도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좀 많이 아쉬운 결정이고요. 도의회 역할이 사실은 충북도를 뭐 지원하는 기능은 아니잖아요. 뭐 비판, 견제, 감시해야 되는데 지금 충청 도민들의 이제
식수기도 한 거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도의회가 찬성을 해줬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명분은 이 대청호 때문에 피해보는 주민들을 지원한다는 그런 명분이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은 그렇게 많이 변화가 없습니다. 뭐 음식점이 안 됐던 것도 아니고 좀 면적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대부분 이제 충북도가 하고 싶은 개발을 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충북도의회가 손을 좀 들어준 거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 어디에 누구한테 좀 도움이 될까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기보다는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실 변화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려와 관련해서 김영환 지사는 꼼꼼한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과학적 처리를 하면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어때요? 이 김영환 지사의 이 말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저도 이제 과학적인 거 좋아하고 논리적인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걸 다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영환 지사님이 모노레일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기 이제 청남대 제1전망대를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올라가 보면 되게 경관이 좋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물색이 파란색이 아니고요. 숲과 같은 녹색입니다. 예. 다 녹조인 거죠. 지금 다 녹조인 상황이고 이런 녹조인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것까지 개발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있고요. 현재 대청호 녹조 상황이 어떠냐 하면 녹조가 이제 관심, 경계, 대발생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청호는 녹조가 경계 상태입니다. 경계 상태이고요. 좀 더 심해지면 대발생이라는 경보가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 대청호의 수질이나 녹조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뭐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식당을 넣을 게 아니라 대청호 수질과 녹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좀 마련하고 거기에 예산과 인력을 좀 투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청남대 안에서 이제 음식을 판매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주변 상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생계를 포기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지금 이제 청남대에 이제 식당이 들어서게 되면서 주민들이 좀 많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그래도 좀 청남대 저쪽 그 문이면에 식당이 좀 됐었죠. 예. 근데 2011년도인가부터 이제 청남대에 차를 그냥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아예 뭐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문의에서 운행하는 버스도 좀 중단된 상황인데 여기다가 이제 식당까지 들어선다고 하면 정말 문의 상권이 다 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만약에 상생 방안을 찾는다고 하면 예전에 있었던 문의에서 청남대로 운행하던 버스를 다시 좀 운행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교통 약자나 뭐 급한 뭐 승용차들은 다녀야 되겠지만 그 버스를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말이면 엄청 밀려서 가기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청남대 식당을 넣을 게 아니라 저는 문의 주민들이 문의면에서 난 농산물로 만든 도시락 이런 것들을 좀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청남대 안에서 꼭 식당에 밥을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문의 주민들도 살고 그 관광객들도 도움이 좀 좋아하실 것 같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도시락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소백산 국립공원 이런 것들이 그런데 되게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 좀 충분히 충북도가 상생 방안으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김영환 지사님이 결심만 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엔 모노레일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충청북도는 올해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6월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환경 관점에서 볼 때 산림 훼손 같은 게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산림 훼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에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교통약자가 아닌 분들도 좀 탈 수 있게 좀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가봤는데 거기 제1 전망대까지가 이제 모노레일 설치 구간인데 올라가 봤는데요. 되게 좀 식생이 우수한 곳이었고 화렵수로 천이까지 진행되고 있는 좀 좋은 숲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저희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뭐 하늘다람쥐나 뭐 참매나 붉은배 새매 같은 이제 법적 보호 정도 충분히 서식 가능한 곳이라는 좀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올라갈 때 그 조리 전문가랑 같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고, 그런 특히나 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노레일 설치되면 좀 시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번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오소리나 너구리 같은 동물들이 다니는 길도 좀 보여요. 그래서 예. 거기가 단지 그냥 비어 있는 숲 또는 식당만 우수한 곳이 아니라 많은 좀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저는 먼저 거기에 대한 식생조사가 되는 게 좀 먼저일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좀 나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모노레일 설치 문제는 다시 좀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식생 조사 같은 건 안 돼 있는 건가요? 거기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뭐 예산만 통과가 되는데 그 예산에 그런 조사 비용이 제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노레일 설치와 음식점 설치 이유가 더 걱정된다. 이제 개발 압력이 쏟아져서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에 강력한 규제를 했던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어쨌건 대청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정권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뭐 규제가 어쩔 수 없이 많이 좀 있었고요. 뭐 행위 제한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미 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그분들이 하실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환경 정비 구역이라는 것도 있어서 좀 부족하지만 뭐 식당이나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긴 했었고요. 그거 말고 또 지원됐던 게 어떤 게 있냐면 하류 지역 주민들이 무료용 부담금이라는 것을 내고 있고요. 다 내고 있습니다. 청주 시민들 다 내고 있고요. 톤에 170원씩 내고 있고 그 돈이 모여서 수계기금이라는 돈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상류 지역 주민들을 좀 지원을 했던 거죠. 근데 좀 지원되는 방식이나 지원되는 곳에 좀 문제가 있어서 상류 지역 주민들이 좀 이렇게 변경해야 된다는 요구는 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그렇게 좀 지원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원되고 있던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수원이기 때문에 보존하기 위해서 좀 규칙이 좀 강하게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무언가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환경정비구역이라는 것도 있고 수계기금 지원 뭐 이런 것도 같이 있었던 거죠. 네, 개발과 보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이 환경과 개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난개발인데요. 그 한번 환경에 손대면 다시 돌려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만큼 좀 더 신중하고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 대청호 때문에 피해보는 주민들이 요구했던 거는 청남대에 모노레일이랑 식당 넣어달라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충북도가 그렇게 법 개정이나 개발을 얘기하면서 이유로 들었던 거는 이제 피해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했던 건데 예. 사실은 피해보는 주민들은 수계기금 그 무료용 부담금이 모여서 만들어진 수계기금이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바꿔달라는 요구를 사실은 많이 했던 겁니다. 저는 그러면 그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뭔가 좀 논의를 해나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 대청호 규제 완화 청남대 개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환경단체들도 같이 얘기하기는 어려웠던 거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대청호 규제 완화를 원한 게 아닌데 청남대 식당을 원한 게 아닌데 왜 그런 건 논의 안 하고 그런 쪽으로 바뀌냐 이런 불만들도 사실은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신중한 접근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이런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피해보는 주민들 때문에 바뀌어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북도가 그런 과정을 먼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토대로 어떻게 좀 바꿔나갈지는 뭐 주민들과 시민사회 같이 해서 한번 모여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뭐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대청호 규제 완화, 청남대 개발과 관련해서 도민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그 모든 걸 개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똑같은 이유로 모든 것을 보존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존할 게 있고 개발할 게 있을 것 같은데 다 양보해도 우리가 숨쉬는 공기랑 마시는 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청호는 충청권의 식수원입니다. 어쨌건 보존의 가치가 훨씬 큰 곳이죠. 그런 걸 같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충북 주간 핫 이슈 세 번째 순서입니다. 식품 사막이 농어촌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시킨다는 보도가 있었죠. 식품 사막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옥천군의회 김외식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그 식품 사막이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가 그 사막에서 물을 만나기 어렵듯이 우리가 그 농촌에서 특히 그 시골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건강상 이유 등으로
신선한 식재료를 만나기 어렵다. 이것을 우리가 식품 사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설명을 아주 쉽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식품 사막 충북 지역 상황 어떻습니까? 통계를 낸 지는 뭐 한 5년이 됐습니다만 이제 조사에 따르면 그 행정리 거주지의 그 우리 그 시군에서는 약 한 그 식품 사막으로 우려되는 지역이 약 한 70% 이상 요쪽 저쪽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이 조사가 이제 한 5년 전에 이루어졌으니까 지금은 더 개선되기는커녕 심각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70%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그럼 이런 그 식품 사막의 어떤 그 심각화, 이게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역별 차이가 좀 있습니까? 물론 좀 지역별로 차이가 있죠.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광역권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이 농촌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특히 이제 농촌의 인구 소멸과 맞물리면서 이것이 더 심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얼핏 생각하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직접 농사를 지어서 드실 수도 있으니까 식품 사막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농사를 지어서 어느 정도 자족을 하더라도 식품 사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아마 이걸 이해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 일부 채소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채소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채소라 하더라도 연세가 많고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급자족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 계란이나 두부나 생선 등등 이러한 것은 더욱더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식품 사막화에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식품 사막화가 이제 고령화 문제 이런 것과도 다 연결이 돼 있는 문제군요. 그럼 이 식품 사막으로 인한 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문제라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문제는 고령화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제 더 잘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으로 더 잘 드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식품 사막화로 인해서 영양가가 높은 이러한 식품을 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건강상 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강상 문제. 그렇죠.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좋은 음식을 많이 더 잡숴야 되는데 그렇들 못하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또 의료비 지출이 더 많아지고 그런 문제가 이렇게 악순환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아까도 잠깐 말씀 나왔지만 농촌 지역 고령화, 건강 악화, 인구 소멸 문제가 맞물리면서 이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에서 식품 사막과 관련해서 잘하고 있는 사례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아직 이게 이제 그렇게 심각하다고 느끼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이제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좀 꾸려나가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알아보니까 경기도 포천시라는 데서는 농협하고 이제 손을 잡고서 이제 행정부에 집행부에서는 이제 예산을 좀 대고 이렇게 해서 그 행복장터라는 걸 열어가지고 경로당마다 아니면 또 일정한 장소에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장을 보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나마 도움이 되고 있는 곳이 경기도 포천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 그 농촌마다 찾아가는 장터를 연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언뜻 드는 생각이 옛날에 이제 공산품을 구입하기 어렸을 때 차량 이동하면서 왜 식료품이나 공산품 팔던 게 있었잖아요. 만물상이라고요. 그 비슷하게 이번에 식료품을 그런 식으로 지역을 돌면서 파는 행복장터 그런 거. 이제 그 경기도 포천을 예를 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농협하고 손을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은 농협도 장사인 만큼 말하자면 수지타산이 나와야 되는데 일반
농협에서 그렇게 이걸 쉽사리 받아들여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해 봐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행복 장터, 예. 접근성이 좋아서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장터, 찾아가는 장터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이것뿐이 아니고 무슨 일이고 예산이 뒷받침되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뭔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이제 예산 문제가 이제 돼야 되는데, 예, 주로 이제 농촌 시군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다 한 자릿수 미만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옥천군만 해도 재정 자립도가 뭐 10% 내외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의회, 집행부, 또 농협,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뭐 다른 방법, 이렇게 해서 이게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 이제 필수 조건인데, 예. 이 어려운 문제 중에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특히 이제 집행부에 이런 것을 여러 번 건의 좀 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줄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식품 사막화에 대한 대응으로 아까 다른 지역 사례 하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뭐 충북 아니면 옥천 같은 데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옥천 같은 데라고 해서 뭐 특별히 지금 뭐 대응을 하고 있는 건 뭐 그렇게 뭐 없습니다. 없는데 기존에 이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밑반찬을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고, 예. 또 이제 경로당에 가면은 하루 한 달에 10번씩 이제 식사를 해 드시는데, 거기서 이제 그 경로당 운영비로 식재료를 이제 사서 만들어서 드시기도 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슷한 일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앞으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다.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집행부에서 어떤 그 결단이나 용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MBC 충북에서도 식품 사막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데요. 함께 이제 붐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식품 사막화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농협이 함께 협업해서 풀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이동 판매 차량을 운영하는 그 자체가 예산 아니에요. 응? 예.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예산 문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수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이런 어려운 문제를 농수산식품부에서도 이제 간파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우리 지방 기초의회, 여기서 그 삼위일체가 돼서 아마 가까운 장래에 좀 이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중앙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경로당에서 한 달에 10번 정도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뭐 시행이 될란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한 달에 일주일에 5번에서 한 달에 20번 정도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농수산식품부에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그 견해를 한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식품 사막과 관련해서 끝으로 도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진행자분께서도 잘 아실 테지만 인간은 객체적으로 누구나 다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기초가 되는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자의가 됐던 타의가 됐던 어떤 그 인종이나 또 연령이나 성별이나 이런 거 가지고서 차별을 받는다고 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혹여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런 것이 차별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자체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꼭 이 드시는 문제만큼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드리지만은 지방정부, 중앙정부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관심 있는 사항은 아마 옥천군뿐이 아닐 거예요. 예. 그러니 많지 꼭 좀 관심을 가지고 지방 정부와 손을 맞잡고 우리 시골의 어른들이 그래도 좀 영양가 좋은 걸로 좀 삼시세끼 배불리 드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강복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품 사막이 우리나라 식품 취약계층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100년 농촌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주간 한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